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덕트 설계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덕트의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송풍량 결정, 추출구 및 흡입구의 위치 결정, 덕트 경로 결정, 덕트 치수 결정 순서입니다. 덕트 설계는 먼저 송풍량을 결정한 후 추출구 및 흡입구의 위치를 정하고 덕트 경로를 결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덕트 치수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조 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표준 절차로 필요한 공기량을 먼저 파악한 후 배치와 경로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크기를 산정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조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조 공간을 작업 공간과 비작업 공간으로 나누어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공조만 하고 작업 공간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개별 공조하는 방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태스크 앰비언트 공조 방식입니다. 태스크 앰비언트 공조 방식은 공조 공간을 작업 공간과 비작업 공간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는 기본 공조를 하고 작업 공간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별 공조를 하는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입니다. 전체 공간을 동일하게 공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기선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기선도상에 수분의 증가 없이 가열 또는 냉각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기선도에서 수분의 증가 없이 가열 또는 냉각되는 경우는 절대 습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건고 온도만 변화하는 현열 변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수평선으로 표시되며 습도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냉각코일 용량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냉각코일의 용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실내 취득 열량 더하기 기기로부터의 취득 열량 더하기 제열 부하 더하기 외기 부하입니다. 냉각코일의 용량은 실내 취득 열량, 기기로부터의 취득 열량, 제열 부하, 외기 부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냉수 펌프나 배관 부하는 냉각코일 용량 결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스템 전체 용량 산정 시 고려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열손실량 계산 문제입니다. 외기의 온도가 영하 10도이고 실내 온도가 20도이며 벽 면적이 25제곱미터일 때 실내의 열손실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벽체의 열관류율 10W 제곱미터 켈빈, 방위 계수는 북향으로 1.2입니다. 정답은 3번 9kW입니다. 열손실량은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방위계수로 계산합니다. 10 곱하기 25 곱하기 괄호 20 빼기 영하 10 괄호 곱하기 1.2는 10 곱하기 25 곱하기 30 곱하기 1.2는 9000W, 즉 9kW입니다. 방위계수는 북향의 경우 1.1을 적용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접촉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기선도상의 상태에서 CF, 즉 컨택트 팩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CF, 즉 접촉계수는 공기와 냉각코일의 접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입고온도 빼기 출고온도를 입고온도 빼기 코일 표면 온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공기선도에서 실제 냉각 과정과 이상적인 냉각 과정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부하 계산 고려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기조와 부하 계산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열온 방식입니다. 공기조와 부하 계산 시 고려 사항은 실내 온습도 설정 조건, 지붕 재료 및 치수, 실내 발열기구의 사용 시간 및 발열량 등입니다. 열온 방식은 부하 계산 후 결정되는 사항으로 부하 계산을 위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부하를 먼저 계산한 후 적절한 열온을 선정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흡수식 감습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흡수식 감습장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액상흡수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트리에틸렌글리콜입니다. 흡수식 감습장치에는 트리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액상흡수제가 사용됩니다. 실리카겔과 활성알루미나는 고체 흡착제이며 탄산소다 수용액은 감습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트리에틸렌글리콜은 수분 흡수 능력이 우수한 액체 흡수제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온도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을 포화 압력으로 하는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노점 온도입니다. 노점 온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 분압을 포화 압력으로 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공기를 냉각시켜 상대 습도가 100%에 도달하여 결로가 시작되는 온도입니다. 건고 온도는 일반 온도, 습고 온도는 증발 냉각 효과를 포함한 온도를 의미합니다. 10번째 문제는 공기조화 설비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기조화 설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압력 탱크입니다. 압력 탱크는 주로 급수 설비에서 사용되는 장치로 냉각탑, 보일러, 냉동기와 같은 공기조화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냉각탑은 냉각수 냉각, 보일러는 난방, 냉동기는 냉방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11번째 문제는 복사난방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류 난방과 비교하여 복사난방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환기 시에는 열 손실이 크다입니다. 복사난방은 열 용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길고 환기 시 열 손실이 대류 난방에 비해 적습니다. 실의 높이에 따른 온도 편차가 작고 하자 발생 시 위치 확인이 곤란한 것은 맞습니다. 복사난방은 공기가 아닌 복사열로 난방하므로 환기 시 열 손실이 적습니다. 12번째 문제는 환기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내 압력은 정압 상태로 주로 작은 용적의 연소실 등과 같이 급기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기 방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압입식 환기입니다. 압입식 환기는 외부 공기를 강제로 실내로 밀어넣어 실내를 정압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은 용적의 연소실 등 급기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에 적합합니다.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하여 외부 오염 공기의 침입을 방지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온풍난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풍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온풍을 이용하므로 쾌감도가 좋다입니다. 온풍난방은 온풍을 이용하므로 기류감이 있어 쾌감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예열 부하가 적고 보수 취급이 간단하며 설치 면적이 적은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강한 기류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는 온수난방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수난방 방식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건식입니다. 온수난방 방식은 복관식, 단관식, 상향식, 하향식, 중력식, 강제순환식 등으로 분류됩니다. 건식은 온수난방이 아닌 증기난방의 분류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증기난방은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됩니다. 15번째 문제는 취득 열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취득 열량 중 자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조명기구의 발열입니다. 조명기구의 발열은 전기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현열만 발생합니다. 인체의 발열, 외기의 취득열, 증기소독기의 발생열에는 수증기를 포함한 자멸이 포함됩니다. 자멸은 상변화와 관련된 열이며 조명은 온도 변화만 일으킵니다. 16번째 문제는 결로 방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면 결로 발생 방지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공기와의 접촉면 온도를 노점 온도 이하로 유지한다입니다. 표면 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공기와의 접촉면 온도를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노점 온도 이하로 유지하면 결로가 발생합니다. 실내 측의 방습막 부착, 다습한 외기 차단, 수증기량 억제는 올바른 방지 조건입니다. 17번째 문제는 제습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에어와셔 방식은 냉각식으로 소형이고 수처리가 편리하여 많이 채용된다입니다. 에어와셔 방식은 대형이고 수처리가 복잡하여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냉각식 제습장치는 처리 공기를 노점 온도 이하로 냉각시켜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제습 방법은 냉각식, 흡수식, 흡착식으로 구분됩니다. 18번째 문제는 난방 설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복사난방은 열온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입니다. 복사난방은 열온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온수난방은 온수의 현열만, 온풍난방은 온풍의 현열만, 증기난방은 증기의 자멸을 주로 이용합니다. 각 난방 방식은 서로 다른 열 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19번째 문제는 취출구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충류 추출구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펜형입니다. 충류 추출구의 종류에는 노즐형, 펑커루버형, 배인격자형 등이 있습니다. 펜형은 추출구의 종류가 아니라 송풍기의 종류입니다. 충류 추출구는 공기를 직선 방향으로 토출하는 장치입니다. 20번째 문제는 혼합 공기 온도 계산 문제입니다. 겨울철 외기 조건이 2도, 상대 습도 50%, 실내 조건이 19도, 상대 습도 50%일 때 외기와 실내 공기를 1대3으로 혼합할 경우 혼합 공기의 최종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14.8도입니다. 혼합 공기 온도는 외기 온도 곱하기 외기 비율 더하기 실내 온도 곱하기 실내 공기 비율로 계산합니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9 곱하기 4분의 3은 0.5 더하기 14.25는 14.75도, 약 14.8도입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공조냉동기 계산업 기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